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로 햇지에서 한 기사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30세 청년의 처지, 40년 전과 지금. Measuring America 30-year-olds then and now. 자, 오늘날 그 30살 먹은 그 젊은이와 그 40년 전에 30살 젊은이들, 이제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만은 한번 여러 가지 지수로 이제 비교해 본 겁니다. 지금 이거는 7월 7일자 기사고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A lot has changed for 30-year-olds in the last 40 years. 지난 40년 동안 진짜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 30세 젊은이의 기준에서 본 그 삶이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변했다.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apart from median incomes. 중간 소득만 빼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자, 그 말은 훨씬 더 가난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뭐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사실 그 세월이 흐르면서 소득이 어쨌든 지금 성장 위주의 경제,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의 경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최소한 물가 상승만큼은 올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30세 청년의 경우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65세 이상,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랐죠. 어찌 보면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25에서 34살, 이게 빨간색이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주받은 세대, 뭐 우리나라도 뭐 20대가 지금 저주받은 세대인데요. 그래서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아, 네. 지금 그래프를 좀 더 제가 또 크게 했네요. 또 중복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제 65세 이상이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30대, 25에서 34살 젊은이의 그 소득 수준입니다. 그 중간 소득 수준. 4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뭐 한 10% 정도 올랐네요. 자, 이 제로 헤지 기사가 어디를 근간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제 census.gov. 이거 무슨 미국의 정부 기관인 것 같죠? 그 census는 이제 인구 조사 뭐 그런 거 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내온 그 발표한 통계치입니다. 자, 30세 그 청년 오늘날 그리고 75년, 40년 전 75년을 비교해 본 겁니다. 자, 결혼해서 아이를 두었고, 그렇죠? 학교를 졸업했고, 자, 여기서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뭐 대학 학위를 취득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30살 때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졸업해서 지금 본격적인 사회생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하지 못해서 이제 학교에 오래 남아있다라든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느냐, 즉 캥거루족이 아니라 자기 집 마련해서 뭐 이게 전세든 아니면 실제 소유든 간에 가장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 젊은 30살 청년의 그 비율을 봤을 때 1975년에는 71%가 말하자면 진짜 가장 역할, 성인 역할을 제대로 된 성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2015년에는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죠. 32%.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만 그러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뭐 취업을 하지 못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는 이제 부모와 함께 계속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30세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여기서 물론 이제 30살 기준입니다만은 30세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75년에는 그 30살 됐을 때 이제 99%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학교 다 졸업해가지고, 이게 뭐 고졸이든 대졸이든 간에요. 이거 벌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학력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92%.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거는 지금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네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할 수 없어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부모로부터 독립한 젊은이들의 비율. 자, 75년에는 90%가 독립을 했지만 지금은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는 뭐 부모랑 같이 살고 있다.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결혼한 사람 한 번 이상 뭐 2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이라도 한 사람 30세 때
그 75년에는 89%. 그러니까 20대 때 거의 90%가 10명 중에 9은 그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가정을 이제 꾸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57%.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죠. 한 절반 가까이가 아직 30살 될 때까지 결혼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적 요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 결혼 연령이 뒤로 밀리고 있죠. 자, 그리고 30살 됐을 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의 비율 76%. 75년에는 76%였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도 적으니까 뭐 아이도 적겠죠. 자,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고 30대 젊은이들의 사회 경제학적 특성을 한번 보죠. 자, 고졸 이상. 자, 이거는 이제 좀 다릅니다. 고졸 이상. 75년에는 고졸 이상이 이제 80%였고 지금은 9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 고졸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 40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이 공부를 했다.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예. 그런데 취업 여부. 예, 취업 여부도 오히려 지금이 더 많네요. 뭐지 이거? 75년에는 그 71%가 이제 취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81%. 뭐 조금 더 40년 전에 비해서 취업률은 더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그 소득은 예전이 잠깐만요. 맞죠? 예. 여기서 이제 적당한 수준, 그러니까 중간 소득 정도 되느냐.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30대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에 40년 전에는 75%가 적절한 수익을 소득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은 55%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일을 하지만 오히려 그 소득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집을 소유한 비율도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죠. 예전에는 30살 됐을 때 한 50% 이상, 56%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놀라워요. 이것보다도 낮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Today, more 30-year-olds have earned at least a high school diploma and are in the labor force, while fewer are earning a moderate income or are homeowners. 지금 이게 두 번째 그 통계치에서 보듯이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 그 40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실제로 더 일도 많이 하지만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집을 소유한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40년 동안 굉장히 사회가 많이 발전했지만 살기는 더 힘들어졌다라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자, 여기서 뭐 취업 여부, 이거는 아마 예전에는 뭐 농사 짓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소득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비해서. 그건 아까 그 그래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죠. 네, 여기 중복됐네요. 여기 앞부분 무시하시고, 이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가족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그때는 가장만 일을 했죠. 남자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뭐, 막 10명씩 낳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자, 그리고 내버려둬도 잘 컸죠.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보릿고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잘 컸습니다. 어떤 양육의 부담이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뭐 사교육 뭐 이런 것도 없었고. 하지만 그래도 잘 성장해가지고 어엿한 성인이 되고 자기 집 마련하고 잘 산단 말이죠. 잘 살았단 말이죠. 그 세대는. 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역시 가장만 일합니다. 그때는 뭐 저희 부모 세대에 뭐 맞벌이라는 개념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자녀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요. 뭐 2-3명, 좀 뭐 너댓 명도 있지만 예전처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처럼 뭐 10명씩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2형제 중 장남이고요. 말하자면. 그리고 아버지 열심히 일하면은 묵묵하게 뭐 직장 생활, 뭐 남들처럼 직장 생활 하면서 열심히 조금 일하면은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또 저희 그 집 사례를 예를 들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셔서 한 13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회사의 직장에서 13년 동안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때 퇴직금을 이때가 언제냐면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때입니다. 1,400만 원 정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평소 좀 저축해 놨었던 돈, 뭐 한 3, 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한 2, 300만 원을 대출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집 산다는 것이 뭐 엄청 어마어마하게 뭐 꿈과 같은 일이 아니라 뭐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그때 강남 개발되기 전에 강남에서 30평짜리 아파트 샀습니다. 지금은 뭐 훨씬 몇십 배 올랐죠. 물론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민 세대. 자, 이제 제 세대를 제 친구들 보면 이제 맞벌이하는 그 추세가 그때부터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자녀는 안 낳거나 안 낳는 커플도 있고 이제 뭐 적게 낳죠. 한두 명. 미혼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IMF 이전에 사회생활 시작했으면 그래도 취직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거기 완전히 딱 커트라인이거든요. IMF 이후에는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제 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좀 물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는 훨씬 더 힘들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대출 받아서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이렇게 돈 다 내고 살 수는 없죠. 부자가 아닌 이상. 빚쟁이죠. 대부분 빚이죠. 지금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빚 끼고 산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대, 지금 20대, 30대는 어떠냐? 뭐 헬조선, 뭐 5포 세대, 3포 세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결혼, 취업, 내 집 마련, 지금 장난함? 근데 힘들죠.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연애할 돈도 없어요. 집은커녕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학자금 대치부터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집은 지금 안중에도 없죠. 뭐 결혼도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구도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뭐 취업은 힘들어졌고 소득은 줄고 마찬가지로 뭐 미국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미래가 걱정되네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또 그 예전에 저 유튜브 채널, 윤앤리 퍼블리싱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그 브루스 리튼과의 인터뷰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 릴루 메세가 그 브루스 리튼과 인터뷰를 한 건데요. 브루스 리튼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진화의 혁명을 이끌게 될 것이다. 이 젊은이들이 이 과정에 동참하도록 돕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화의 선봉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뭐 인생에서 막 어떻게 보면은 낙오자가 됐다라는 그런 그 비관적인 심정으로 이제 괴로워하는 젊은이들 많고 하는데 이 지금 브루스 리튼 씨의 얘기는 그들이 곧 진화의 선봉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사회가 말하자면 바닥을 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의 바닥을 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닥을 친 다음에는 이제 진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젊은이들이 이끌게 될 것이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제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상당수 젊은이들이 풀이 죽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은 좀처럼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그렇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취업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아직도 같이 살고 있고, 그죠.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많이 비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리튼 씨는 완전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핵심이다. 지금 젊은이들의 절반이 시스템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진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의 사회 시스템, 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대부분 젊은이들이 그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전부 다 그 잘못된 시스템에 속해 있으면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바꿀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시스템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 잘못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장기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길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50%가 그 잘못된 시스템을 지탱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제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된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그 더 나은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진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젊은이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들은 새로운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저주받은 세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힘든 도전 과제를 받은 세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앞장서야 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도록 진화의 선봉장에 서야 될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띈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이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고 이제 좋은 변화를 유도하도록 참여하는 일은 뭐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전에 인타임 영화에서도 봤듯이 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보수적인 성향이 되고 잘못된 시스템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말하자면 이 전체적인 큰 변화에 이제 리딩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함께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관하고 있는 젊은 분들께서는 일단 물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되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어찌 보면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보다 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이 이제 허물어져야 하잖아요. 어쨌든 과도기의 단계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임무를 띠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